새벽 5시 70이 넘은 박순덕 할머니는 오늘도 낡은 손수레를 끌며 골목길을 나섰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폐지를 주어 하루 3,000원을 벌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런 할머니가 오늘 아침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로 서둘러 향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동네 슈퍼였다. 할머니는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쌀 20kg짜리 2포대를 샀다. 주인 아저씨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나르실 건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배달 말고 내가 직접 가져갈게요. 무거워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그 무거운 쌀 포대 2개를 손수레에 싣고 동네 달동네로 올라갔다.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몇 번이나 멈춰 섰다. 그럴 때마다 쌀 포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마침내 도착한 곳은 폐지 줍는 동료 할머니의 월세방이었다. 그 집 할머니는 최근 넘어져 다리를 다쳐 일을 못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덕 할머니는 쌀 포대 하나를 방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이거라도 있으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동네 고아원으로 향했다. 남은 쌀 한 포대와 함께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원장 선생님께 건넸다. 아이들 간식이라도 사주세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 할머니를 말렸다. 할머니,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할머니도 형편이 어려우신데.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나는 늙어서 먹을 것도 많지 않아요. 이 돈은 아이들이 써야 해요. 그날 오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평소 폐지를 주어 겨우 연명하던 순덕 할머니가 갑자기 쌀을 사고 돈을 기부했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는 복권에 당첨됐을 거라고 했고 어떤 이는 자식들이 돈을 보냈을 거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음 날도 여전히 새벽 5시에 손수레를 끌고 나갔다. 마치 어제 일은 꿈이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할머니가 손에 넣은 그 돈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그리고 왜 할머니는 자신조차 굶을 판에 그 돈을 모두 남에게 나눠준 것일까? 이 모든 이야기는 사흘 전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사흘 전 밤 11시 순덕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손수레를 끌고 마지막 폐지 수거를 하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낮에는 다른 폐지 줍는 사람들과 경쟁이 심해서 좋은 폐지를 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밤늦게 나오는 상가 쓰레기통에는 깨끗한 박스들이 많았다. 오늘도 할머니는 편의점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런데 쓰레기통 옆 어두운 모퉁이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버려진 가방인 줄 알았다. 요즘 길에 버려진 물건들이 많았으니까. 할머니는 혹시 팔만한 게 있나 싶어 가까이 다가갔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고급스러운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이런 지갑은 처음 봤다. 만져보니 부드럽고 무게감도 있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10,000원권, 50,000원권이 수북했다. 할머니는 숨이 막혔다.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본 적이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세어보니 총 300만 원이었다. 할머니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300만 원이면 할머니가 1년 내내 폐지를 주어도 벌기 힘든 돈이었다.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다. 이 돈이 있으면 밀린 월세를 낼 수 있었다. 지난달부터 주인 아저씨가 눈치를 주고 있었다. 이 돈이 있으면 병원에도 갈 수 있었다.
무릎이 너무 아팠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참고 있었다. 이 돈이 있으면 딸에게 전화할 수 있었다. 딸은 10년 전 시집 가면서 연락을 끊었다. 가난한 어머니가 부끄러웠던 모양이었다. 이 돈이 있으면 딸에게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갑 안에 든 신분증을 보았다. 사진 속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이름은 김태준이었다. 명함도 함께 들어 있었다.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다. 지갑 안에는 현금만 있는 게 아니었다. 여러 카드들과 가족 사진도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남자와 아내, 그리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이 함께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지갑을 닫았다. 그리고 손수레 밑에 조심스럽게 숨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과 이 돈이 있으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싸웠다. 할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 남의 것을 탐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벽부터 밤까지 폐지를 주어도 하루 3,000원을 벌기 어려웠다. 몸은 아프고 미래는 불안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지갑을 방 한구석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지갑 속 가족 사진이 떠올랐다. 사진 속 남자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였다. 300만 원을 잃어버렸다면 그 가족도 당황하고 있을 것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딸 생각이 났다. 10년 전 딸이 시집 갈 때 할머니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딸의 실망한 얼굴이 지금도 생생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손수레를 끌고 나갔다. 하지만 폐지를 주우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지갑 생각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결심을 했다. 지갑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할머니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회사가 있는 공단 지역으로 향했다. 버스비가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회사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다. 정문 앞을 서성이는 할머니를 보고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기 김태준 사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경비 아저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보였다. 이거 길에서 주웠는데 사장님 거 같아서요. 경비 아저씨의 눈이 커졌다. 아, 이게 사장님 지갑이네요. 사장님이 며칠 전부터 찾으시던 거예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장님께 바로 연락드릴게요. 경비 아저씨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할머니 한 분이 지갑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사장님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정문에 계십니다. 잠시 후 경비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사장님이 지금 바로 오신답니다. 안에서 기다리시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15분쯤 지나서 한 남자가 급하게 차에서 내렸다. 명함 사진 속 그 남자였다. 김태준 사장은 할머니에게 달려와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며칠 동안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지갑을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다. 현금도 그대로였고 카드들도 모두 있었다. 사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어디서 주우셨어요? 할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편의점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사흘 전 밤이었어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편의점에 들렀었는데 그때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야 지갑이 없는 걸 알았죠.
다음 날 아침 편의점에 가봤지만 이미 없었어요. 사장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이 안에 회사 운영 자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은행 거래가 막혀서 현금으로 준비한 돈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직원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돈이 단순한 개인 돈이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돈이었다니. 사장은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다. 할머니 사례를 해야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원래 주인한테 돌아간 거니까 됐어요.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할머니께서 정직하게 돌려주신 건데 이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거절했지만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사장은 현금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할머니, 이건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50만 원. 할머니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할머니는 봉투를 꼭 안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돈이면 밀린 월세를 내고도 한참 남았다. 병원에도 갈 수 있었다.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봉투를 방 한가운데 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돈을 꺼내 세어봤다. 5만 원권 10장. 정확히 50만 원이었다. 할머니는 돈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무언가 떠올랐다. 김태준 사장이 했던 말. 이 돈으로 직원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맞은편 달동네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다리를 다쳐 폐지도 못 줍는 김복녀 할머니,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 모두 할머니처럼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할머니는 50만 원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다. 김 사장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직원들에게 나눴다. 그렇다면 자신도 받은 도움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자신도 이 돈이 절실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혼자 이 돈을 쓰는 것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는 밤새 고민했다. 얼마를 자신이 쓰고 얼마를 남에게 나눠줄 것인가. 계산을 해봤다. 밀린 월세가 20만 원, 병원비로 10만 원이 필요했다. 나머지 2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문제였다. 할머니는 결국 결심했다.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기로 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먼저 주인 아저씨를 찾아가 밀린 월세 20만 원을 냈다. 주인 아저씨가 깜짝 놀라 물었다. 할머니, 이 돈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일 하나 했더니 복이 왔어요. 주인 아저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월세를 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할머니는 병원에 가서 무릎 검사를 받았다. 의사 선생님은 퇴행성 관절염이라며 약을 처방해줬다. 진료비와 약값으로 8만 원이 들었다. 남은 돈은 22만 원이었다. 할머니는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웠다. 첫째로 김복녀 할머니를 도와야 했다. 복녀 할머니는 한 달 전길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방에만 누워 있었다. 폐지를 줍지 못하니 수입이 없었고 먹을 것도 떨어져 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쌀 20kg을 사서 복녀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기로 했다. 쌀 한 포대면 한 달은 굶지 않을 수 있었다. 둘째로 동네 고아원을 도와야 했다. 고아원에는 버려진 아이들 15명이 살고 있었다. 원장 선생님은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봤지만 늘 돈이 부족했다. 할머니는 가끔 고아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할머니에게는 위로였다.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머니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동네 슈퍼로 향했다. 주인 아저씨가 인사를 했다. 할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할머니는 쌀 진열대 앞에 섰다. 20kg짜리 쌀 포대 가격은 6만 원이었다. 할머니는 두 포대를 골랐다. 하나는 복녀 할머니에게, 하나는 고아원에 줄 것이었다. 계산을 하고 나니 12만 원이 나갔다. 남은 돈은 10만 원이었다. 할머니는 이 돈을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아이들 간식이라도 사 먹으라고. 주인 아저씨는 할머니가 쌀 두 포대를 사는 걸 보고 놀랐다. 할머니, 배달해 드릴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져갈게요. 그렇게 할머니의 특별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무거운 쌀 포대 2개를 손수레에 싣고 할머니는 가파른 달동네 길을 올라갔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쌀 포대를 내려놓을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고아원에서 10만 원을 건넬 때, 원장 선생님의 감사하는 눈빛을 봤을 때 할머니는 알았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지갑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을 때보다 그 돈을 모두 나눠줬을 때 더 행복했다. 할머니는 깨달았다. 돈은 쓰는 방법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자신만을 위해 쓸 때보다 남을 위해 쓸 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딸을 만났다. 10년 전 떠나간 그 딸이었다. 딸은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는 꿈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할머니의 선행 소문은 빠르게 동네에 퍼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폐지 줍는 가난한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각자 추측했다. 어떤 이는 할머니가 숨겨둔 돈이 있었을 거라고 했고, 어떤 이는 복권에 당첨됐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지갑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김복녀 할머니는 쌀 포대를 받고 한참을 울었다. 다리를 다치고 한 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 냉장고에는 김치 몇 조각과 된장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순덕 할머니가 나타나 쌀 한 포대를 놓고 간 것이었다. 복녀 할머니는 순덕 할머니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자신과 다를 바 없이 가난했다. 그런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쌀을 사다 준 것이었다. 복녀 할머니는 그날 밤 밥을 지었다. 햇반 냄새가 작은 방 안에 가득 찼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다.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났다. 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새삼 느껴졌다. 복녀 할머니는 밥을 다 먹고 나서 결심했다. 다리가 나으면 자신도 순덕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동네 고아원의 이미경 원장도 순덕 할머니의 기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1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다.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사줄 수 있었고 필요한 학용품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의미는 따로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다는 것. 그것이 원장에게는 큰 교훈이었다. 원장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머니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분이야. 하루하루 폐지를 주워서 겨우 살아가시는 분이지. 그런데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돈을 쓰셨어. 여러분, 이게 진정한 나눔이란다. 많이 가진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적게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나눌 때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거야.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원장의 말을 들었다. 그중 10살 난 민지라는 아이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우리도 할머니께 뭔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원장은 민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할머니께 감사 편지를 써드리는 게 어떨까?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고아원 아이들은 순덕 할머니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어떤 아이는 그림을 그렸고 어떤 아이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의 마음을 적었다. 15명의 아이들이 쓴 편지를 모아 원장은 큰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길목에서 기다렸다. 순덕 할머니는 평소처럼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원장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는 멈춰 서서 고개를 들었다. 원장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할머니, 아이들이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꼭 읽어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봉투를 열었다. 15장의 편지가 쏟아져 나왔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한 장씩 읽기 시작했다. 할머니, 맛있는 떡볶이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천사 같아요.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우리 영웅이에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 내내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할머니였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늙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살았다. 딸도 가난한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연락을 끊었다. 그런 할머니에게 이 편지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니. 그날 밤 할머니는 편지들을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다. 비록 지갑에는 한 푼도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할머니는 다짐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비록 큰 돈은 없어도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고. 다음 날부터 할머니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다. 폐지를 주우면서도 주변을 더 자세히 살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어느 날은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워주었고, 어느 날은 무거운 짐을 든 임산부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슈퍼 앞에서 울고 있는 초등학생을 만났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연필을 샀는데 집에 가는 길에 잃어버렸다고 했다. 엄마에게 혼날까봐 무서워서 집에도 못 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 할머니가 사줄게. 할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문구점에 갔다. 연필 한 다스 가격은 2,000원이었다. 할머니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망설이지 않고 샀다. 아이는 연필을 받아들고 할머니에게 여러 번 인사를 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갚을 필요 없어. 대신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렴. 그게 할머니에게 갚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뛰어갔다. 할머니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소식도 동네에 퍼졌다. 순덕 할머니가 또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그저 폐지 줍는 가난한 노인으로만 봤다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동네 슈퍼 주인 아저씨는 할머니가 올 때마다 덤을 얹어줬다. 할머니, 오늘은 바나나 하나 더 드릴게요. 빵집 아주머니도 마감 시간에 남은 빵을 할머니에게 줬다. 할머니, 이거 버릴 건데 가져가세요. 할머니는 그런 호의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자신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할머니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했다. 할머니는 생각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삭막한 곳이었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감동을 주다니.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 주변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다리를 다쳤던 김복녀 할머니가 회복되어 다시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그런데 복녀 할머니는 이제 혼자 일하지 않았다. 몸이 불편한 다른 노인들과 함께 팀을 이뤄 일했다. 서로 도우며 일하니 훨씬 수월했다. 복녀 할머니는 순떡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나눔과 배려를. 고아원 아이들도 변했다. 원장 선생님의 지도 아래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청소를 시작했다. 비록 어린 손이었지만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가꾸는 일을 열심히 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아이들의 진심을 알아챘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저 아이들이 고아원 아이들이라던데 참 착하네. 원장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순덕 할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비록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다. 아이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어느 날 순덕 할머니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시장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김태준 사장이었다. 사장은 할머니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할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할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사장은 할머니와 함께 차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근처 찻집에 앉아 사장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그때 드린 사례금 잘 쓰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정말 잘 썼어요. 밀린 월세도 내고 병원도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고아원과 복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장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드린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셨다니. 저도 할머니를 본받아야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한 거예요.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할머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회사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돕고 계신 분들, 그 고아원과 어려운 이웃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중간에서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사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사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돈을 버는 진짜 의미가 뭔지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가진 것을 나누는 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더라고요. 사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제 회사 직원들도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모아 기부하기로 했어요. 회사도 그 금액만큼 매칭해서 후원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할머니. 감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할머니께서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찻집을 나서며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할머니는 생각했다. 세상은 버려진 게 아니구나.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구나. 그날 저녁 할머니는 고아원을 찾아갔다. 원장에게 김태준 사장의 제안을 전했다. 원장은 기뻐하며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원장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소식을 듣고 환호했다. 할머니가 또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민지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착하게 자라렴.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 아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딸 생각을 했다.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지만 딸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할머니는 딸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비록 답장이 오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사랑하는 미영아, 엄마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단다. 요즘 엄마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 내가 알면 좋아할 것 같아서 편지를 쓴다. 엄마는 가난하지만 행복하단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 미영아, 너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거란다.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할머니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다. 내일 아침 우체통에 넣을 것이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영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길 바란단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일주일 후 김태준 사장의 회사에서 첫 후원금이 나왔다. 100만 원이었다. 순덕 할머니는 원장 선생님과 함께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웠다. 고아원 아이들의 겨울옷을 사고 난방비를 내고 교육 프로그램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남은 돈으로는 동네의 다른 어려운 가정들을 도울 계획이었다. 할머니는 복녀 할머니와 함께 동네를 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았다. 독거노인들,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족들. 생각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다.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모두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다. 가난하고 외롭고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김 사장의 후원은 계속됐고 동네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굶주리던 노인들이 제때 밥을 먹을 수 있게 됐고 추위에 떨던 아이들이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됐다. 병원에 가지 못하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희망이 됐다. 순덕 할머니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다. 지역 신문에서 할머니를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처음에 할머니는 거절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기자는 끈질기게 설득했다.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결국 할머니는 취재에 응했다. 기자는 할머니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취재했다. 새벽에 폐지를 줍는 모습,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 고아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
일주일간의 취재 끝에 기사가 나갔다. 70 노인의 기적, 지갑 하나가 바꾼 동네라는 제목이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감동입니다. 저도 할머니를 본받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인터넷을 하지 못해서 그 댓글들을 볼 수 없었다. 원장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읽어줬을 때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칭찬하네요. 기사의 영향은 예상보다 컸다. 전국 각지에서 후원 문의가 들어왔다. 어떤 이는 직접 후원금을 보냈고 어떤 이는 물품을 기부했다. 대기업에서도 연락이 왔다. 고아원과 동네 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겠다는 제안이었다.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하지만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다. 사람들이 이제 폐지 줍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일을 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요. 그리고 이 일이 좋아요.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동네 구석구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낯선 차 한 대를 보았다. 고급 승용차였다.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다. 할머니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딸이었다. 10년 만에 보는 딸 미영이었다. 미영은 할머니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미영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침묵 속에 녹아 있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할머니는 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돌아왔으니 그걸로 됐어. 미영은 계속 울면서 말했다. 신문 기사를 봤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부끄러웠어요. 제가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할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미영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미영은 할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미영은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할머니의 낡은 월세방을 보고 미영은 또 울었다. 엄마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다니. 미영은 결심했다. 엄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미영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이 동네 사람들, 고아원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여기 있잖니.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어. 미영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다. 대신 미영은 다른 제안을 했다. 그럼 엄마, 제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릴게요. 그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엄마 혼자 힘들게 사시는 건 더 이상 못 봐요.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맙다, 미영아. 하지만 엄마는 내 돈이 필요 없어. 대신 내가 행복하게 살아주고 가끔 얼굴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해.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그래도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하시는 일을 제가 함께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우리 함께하자. 엄마가 하는 일을 내가 이어받으면 좋겠구나. 그날부터 미영은 정기적으로 엄마를 찾아왔다. 주말마다 엄마와 함께 동네를 다니며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미영의 남편과 딸도 함께 왔다. 외손녀를 본 할머니는 행복했다. 손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저 TV에서 할머니 봤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는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함께 누군가를 돕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이런 날이. 할머니는 감사했다. 그날 밤 지갑을 주었던 것에, 지갑을 돌려준 선택에, 사례금을 남과 나눈 결정에.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는 더욱 변했다. 미영이 중심이 되어 순덕 할머니 나눔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김태준 사장의 회사도 계속 후원했고 다른 기업들도 동참했다. 고아원은 새로 단장되었고 독거노인들에게는 무료 급식소가 생겼다.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복지센터도 문을 열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큰 돈이 없어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서로 돕기 시작했다. 이웃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했다. 동네는 점점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갔다. 어느 겨울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순덕 할머니를 위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시장님이 직접 와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순덕 할머니께서는 우리 지역 사회의 귀감이십니다. 할머니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는 감사패를 받으며 부끄러워했다.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닌데.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이 할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엄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돈은 없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야. 미영도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1년 전만 해도 할머니는 외롭고 힘든 노인이었다. 미래는 불안했고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하지만 지갑 하나를 주운 그날 밤 이후 할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할머니는 깨달았다. 인생의 기적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작은 선택, 작은 친절, 작은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행복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를 돕는 기쁨, 함께 나누는 따뜻함,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 속에. 다음 날 아침도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나섰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를 바라며 걸음을 옮겼다. 70이 넘은 작은 할머니의 그림자가 새벽 거리에 길게 드리워졌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차 보였다.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라는 것을.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서 부자라는 것을. 그렇게 순덕 할머니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폐지를 주우면서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와 나누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순덕 할머니처럼 작은 친절과 나눔으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